2025년 7월 17일 종목 리뷰 앤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만한 게 노바텍이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익절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역시 16,900원을 제가 익절가로 정해드렸는데 익절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KMW의 흐름이 좋았죠. 그 다음에 원익 IPS는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7월 3일날 원익 IPS 매수 타이밍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새롭게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서 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심택을 조정 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노바텍과 일진아이솔루스는 익절가를 이탈한 후에 더 하락한 모습이고요. KMW는 5%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한때는 7%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정확히 7월 10일이 였더라고요. 7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유한양행이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더존비존이 6%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날짜가 너무 많이 되게 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이내 종목만 좀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아깝기는 하네요. 어떻게 됐든 오늘 SK 하이닉스가 거의 8%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IT 관련주들이 오늘은 일부 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는 잘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테크윈과 에로티베큐움도 역시 IT죠. 상당히 잘 버틴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했던 이유와 함께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바텍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MP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애플이 MP 머티리얼즈로부터 이 히토르를 구한다라고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일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물려있던 사람들이 보통 지금 한 3개월 정도 물려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게 이전에 저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것과 함께 이전에 저항이 단기적인 저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흐름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전 고점 부근에서는 결국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반등이 안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내일 정도가 되겠죠. 오늘의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들어서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노바텍은 이탈가를 이탈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아이솔루스도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전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격을 소폭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지선이 나와야 될 곳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15,8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이전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MW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7월 달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파수 경매가 7월 중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7,000원대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저항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저점을 이렇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000원으로 익절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로 보면은 여전히 바닥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디오 아니죠. 심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오늘 편입이 된 심택인데 어제 저항 부근에 있었고요.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흐름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래가 동반되면서 약세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심택이 굉장히 좀 위험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거래량 없이 조정이죠.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심택에 대해서 흑자 전환은 하는데 수익성은 아직 BEP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재고 이슈와 함께 GDDR의 재발견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중립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36,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심택에 대한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I 서버양 소캠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도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저항을 뚫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흐름은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 저가로 형성이 되었던 28,800원 수준만 버틴다라고 하면 이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아마 향후 반응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지선을 이탈을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 종목을 정리를 못했다고 하면 제가 AS 차원으로서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유한양행을 사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이 13만 8천원 수준이었거든요. 이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만원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존비존도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내일 만약에 7만 8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AWS 엔트로픽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MPU 해외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종목들을 그냥 언급을 해드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특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는 텔레그램을 조금 참여를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링크 하든가 혹은 이게 머니 프리웨이죠. 5가 숫자입니다.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